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2026년에도 우리 증시가 2025년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코스피는 오늘 출발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고 있고 코스닥도 선전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그림 그려보면서 올해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연초에도 이 자리에 모셨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올해도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2026년에 대한 전망 들어볼까요? 아, 예. 네. 사실 전망은 항상 어렵지만 네. 그 작년에 이제 상승,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AI 장세도 있고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올해도 이제 상승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네. 상승률 자체는 이제 작년 연초에는 사실 모든 게 이제 아무랬든 맞아요. 뭐, 예. 저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률은 뭐 올해 작년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네. 어쨌든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작년에 상승률이 워낙에 뭐 예, 75%를 예.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예. 가져가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이어나갈 수 예. 있을 것이다. 혹시나 뭐 기대하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지수상으로는 보고 계세요? 사실은 뭐 그 지수 뭐 정확히 예측하는 건 네. 어렵지만 뭐 작년이 워낙 뭐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뭐 10%, 20% 네. 사이 정도를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뭐 우리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예. 상승률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중요하다 예, 이런 걸 예. 느꼈거든요. 외국계 자금을 많이 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 기관들이라든지 좀 만나시면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그래서 분위기가 사실 이제 작년에 초반에는 우리나라 이제 정책,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이 시작됐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AI 장세였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근데 외국인 시각들은 이제 일본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런 기업 거버넌스 개선 정책이 성공을 했고 네. 이제 다음은 한국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랫동안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됐고 이게 특별히 산업에 대한 변화 없이 이제 정책 그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이 성공을 하면 또 산업에 대한 전망은 또 일본에 비해서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의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정책에 성공을 한다면은 산업 측면에서도 예.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예.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난해 약간 걸림돌이 된 것이 원화의 예. 너무나 큰 약세 아니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을 보자면은 레인지를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될까요?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게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려감이 많이 있었던 게 또 네. 과거에는 이제 1,400, 1,500이 갔을 땐 항상 금융위기, 이제 위기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위험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는 조금 더 보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제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이제 안정적인 환율 자체가 변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작년에는 미국과의 그 이제 관세 그 협상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이 많이 네. 존재했던 반면에 이제 그런 면도 해소가 됐고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 자체가 이제 향후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그 뭐 과거 같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1,450 뭐 이제 초반에서 뭐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 본다. 예, 예,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변수로 미국 변수 꼽아주셨는데 예. 그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해서 예, 이어질 그렇죠. 것으로 예, 보이잖아요. 뭐 관세라든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지만 추가적으로 변수가 될 만한 사항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많고 맞아요. 예. 하지만 이제 뭐 작년 같이 이제 그렇게 초강경 정책 뭐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전부 대부분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 중국에 대한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이런 규제가
뭐 바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큰 영향은 없지만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을 네.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정책의 연속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또 연준 의장이 바뀌게 네.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김이 조금 더 세지면서 그 영향을 연준이 받을 것인가? 연준의 지금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는 이미 연준의 독립성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됐다고 보고요. 네. 이미 뭐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고 어느 부분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유망 업종에 대해서 네.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올해 유망할 것이다라고 꼽든 업종이 첫 번째로는 반도체, 네. 두 번째로는 AI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 조정이 가능한 업종이 또 두 번째로 2차 전지에 이어서 네. AI가 꼽혔어요. AI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네. 것인데 AI 버블론이 여전히 약간의 우려감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AI 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AI 관련 없는 반도체도 AI 때문에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전혀 이제 별개는 아니고요. 네. 그 AI에 관련된 물론 이제 버블론이 존재를 하지만 그 투자는 뭐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뭐 그 부분은 계속 이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주가가 좀 상승하면은 조정도 받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려는 있지만 네. 뭐 작년 뭐 상승세가 당분간은 이제 지속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뭐 다른 섹터 뭐 방산 조선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결국은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나홀로 반도체 장소가 지속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뭐 전망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올해는 뭐 계속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의 전망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여전히 올해의 예. 탑픽 종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가 많더라고요. 이 예.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당연히 두 회사가 주도를 하는 거고 네.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AI 뭐 이제 장세가 특히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올해도 계속 그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반기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지난해를 이끌었던 예. 나머지 주도주, 예. 뭐 조선이라든지 예. 방산 예. 이런 쪽은 어떨 것인지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보자면 예.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 뭐 일단 섹터로 보면은 지금 뭐 조선 뭐 방산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상승세는 뭐 이제 조정 후에 뭐 그 전체적인 추세가 꺾였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뭐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우리나라 이제 뭐 K-팝, K-컬처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화장품, 음식료인데 이쪽은 좀 이제 다른 게 섹터가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 회사들에 따라 이 차별성이 존재를 하고 네. 혜택을 보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좀 개별주를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이제 혜택받는 회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네. 업종군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경계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미국의 포드라든지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많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불거졌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많이.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10월 달 이후로 그냥 어떻게 보면 실적의 개선 없이 그냥 그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그 네. 외에 우리나라의 뭐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뭐 바이오 쪽은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저희 뭐 가치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볼 예. 때 당장 이제 실적에 뒷받침된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예.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예. 실적에 기반하지 못한 종목들에 예.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많이 올라왔던 예. 로보틱스 이어서 우주항공 쪽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세요? 예, 저는 뭐 그런 뭐 전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밸류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치 평가하기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가치 투자에 있어서 지금 가치 투자의 예, 대가로 예, 예. 많이 아이, 알고 계신데 알려지고 계시고 어떤 점을 가장 종목을 선정할 때 주의 깊게 보시는지 투자자 여러분들께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뭐 팁이라기보다도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종목들이 기대감에 올라갔다면은 올해는
기대감보다는 실제 회사의 실적,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예, 실적이 예.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예, 또 좋았던 것이 금과 은, 예, 이 예. 안전자산으로 예, 대표되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경기와 관련해서 예. 구리 가격도 또 예. 많이 올랐는데 이쪽 원자재 시장도 2026년에 여전히 좋겠습니까? 이제 금, 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당연히 이제 위기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해칭 수단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작년에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런 정도는 아니래도 네. 사실 뭐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금이나 은 모두 이제 수익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자산, 실제로 가치가 있는 자산, 특히 주식인 제 그때 볼 수 있으니까 네. 더 주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대비해서 금, 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산, 투자 자산으로서의 예. 매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수익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 가치 평가가 어려운 자산이죠, 사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2026년 네. 투자의 아이디어를 또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아이디어라는 게 네, 특별한 아이디어보다는 이제 좋은 섹터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개별 이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회사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회사, 아는 업종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는 뭐 항상 이런 원칙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최대 관건이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연초에 외국인들이 많이 네. 이 부분을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이 부분이 유효할 것인가 그리고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은 뭐 작년이랑 네. 특별히 바뀐 건 없고요. 사실 반도체 장사가 이어졌지만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정부 정책은 이제 작년 사실 어떻게 보면 6월 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직 얼마 안 된 거죠. 네. 이 정책이 효과가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지금 이제 그 상법 개정도 계속 뭐 추가 입법이 예고되고 있어서 계속 뭐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의 깊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6년 투자자 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의 여러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주식 시장을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와는 달리 조금 그 좋은 회사를 잘 선정을 해서 그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면은 좋은 장기적으로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